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어르신 개인별로 작성해야 하는 모든 서류 목록을 살펴보고 개인 편처를 어떻게 해야 체계적으로 입소자 서류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 통합편철 서류 목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어르신 통합편철 서류 목록을 이해하게 되면 어르신께 제공해드리는 모든 서비스 목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배양되기 때문에 오늘 교육은 시설 종사자분들의 역량 배양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시설의 서류 정리가 뒤죽박죽이라면 오늘 이 교육 영상 꼭 확인하셔야겠죠? 또한 지금 시설에서 서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르신 통합편철 서류 목록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 영상은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주간보호시설에서도 통합편철 서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과 별도로 주간보호시설은 교육해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럼 서로는 여기서 마치고요. 어르신 통합편철 서류 목록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통합편철 서류 목록표를, 목록 이 용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서류를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죠. 형식, 이 포맷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안에 내용을 입소시와 그리고 입소 제공 과정, 그리고 퇴소시로 내용을 좀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지시는 부분인데, 오늘 이 교육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시설에서 이제 이 어르신 통합편철 서류 목록을 작성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추가하고 보완할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별도로 채팅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 내용을 첨부시켜서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르신 통합편철 서류 목록 이 포맷은, 서식은 지금 어르신 개별로 그 서류들이 다 이제 작성을 하고 계신데, 그 서류들을 한목에 이제 묶어 놓는 내용이 되죠. 뭐 이제 묶어 놓을 수도 있고 한목에 같이 보관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목에 어르신들 이 통합편철 서류를 어떻게 이제 보관을 할 것이냐, 넣을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그 비닐로 된 파일 있죠. 우리 악보 많이 껴서 보는 그 파일. 그 파일들 좀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좀 한번 볼까요? 그걸 뭐라고 쳐야 될까요? 비닐 파일? 비닐 파일로 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클리어 파일이라고 하죠. 클리어 파일이라고 해서 요 안에 그 보시면은 이제 비닐로 되어 있죠. 여기 비닐로.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런 이제 비닐, 그 비닐 내지가 들어 있어서 요 안에다가 이제 서류들을 다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요 클리어 파일에다가 제일 앞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어르신들의 이제 서류들을 끼워 넣는 그런 방법을 이제 시설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꼈다가 또 뺐다가 하기도 또 불편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한 권에다 다 하기도 좀 많이 벅차고, 그래서 뭐 40매 정도면은 뭐 다 들어갈 수 있을 만도 하죠. 40매나 뭐 60매면은 충분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클리어 파일도 쓰는 것도 했었지만은 저는 이제 A4 용지, A4 바구니를 썼어요. 그래서 요런 바구니 같은 것들, 이런 바구니든 뭐 A4 용지 전문 바구니들이 있어요. 요 막혀 있는 것도 있고, 이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A4 용지 바구니, 요 바구니에다가 요 좀 막혀 있는 걸로 해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어르신별로 이름이랑 어르신 이제 조남이랑 그 다음에 입소 일자, 등급 그런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스티커 처리를 딱 해서 요렇게 단으로 쌌죠. 단으로 싸가지고 어르신들 서류를 한목에 아예 관리를 했다. 요런 바구니에다가요. 여기 이제 막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썼다는 거죠. 요쪽 면에다가. 그렇게 쓰면은 단으로 싸고 해서 관리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A4 용지 아예 정리 바구니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 바구니에서 바로 이제 그 인덱스를 그 오른쪽에다가 용지 오른쪽 있죠. A4 용지가 있으면은 그 오른쪽에다 인덱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서류 중간중간 사이에다 두꺼운 용지를 껴가지고 한 번에 찾기 쉽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썼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마커라고 하죠. 요 페이지 마커들을 그 옆에다가 A4 용지 그 옆에다 A4 용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다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표준 약관 뭐 그 밑으로는 뭐 장기간 급여 제공 기록지 뭐 이렇게 해서 순서를 표시를 해주는 요 페이지 마커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페이퍼로 된 페이지 마커가 있어요. 그 페이지 마커로는 요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요렇게 바구니에다 딱 해서 요렇게 표시해 준다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종이로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여기 사이에다가 종이로 껴서 요렇게 좀 나오게끔 하는 것도 있거든요. 문구점에 가시면 금방 구할 수 있어서 그런 거를 바구니에다 넣어서 이제 그 목록들, 서류 목록들 중간중간에 구분을 해놨다. 그래서 방법은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 클리어 파일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구니로 해서 하신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바구니가 조금 사용하기는 수월하죠. 넣었다 뺐다 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요 그 지금 구분해주는 페이지 마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요걸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 종이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차례 나온 그걸로 해서 별도로 표시해 줄 것이냐 이제 그것만 결정하셔서 사용하면 좋은데 이것보다는 종이로 돼 있는 그걸 사용하는 게 좋죠. 그 이름이 생각났어요. 인덱스 간지입니다. 인덱스 간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세출 총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세출 총괄 이제 바뀌겠죠. 이게 표준 약관, 뭐 장기간 급여 제공 기록지, 상담 기록지 이렇게 인덱스 간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4 용지 바구니에다가 A4 용지 바구니죠. 이 바구니에다가 저 인덱스 간지를 중간중간 끼워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사이사이 인덱스 간지를 끼워 놓고 어르신들 통합편철 서류를 여기다가 이제 담아 놓으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쌓아 놓는다 이거죠. 그런 방법도 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서류를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거의 20가지죠. 20가지 되는 이 서류들을 다 보관하려면은 뭐 클리어 파일 가지고는 뭐 한 권, 두 권, 뭐 세 권까지도 막 해야 되니까 아예 바구니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둘 중에 잘 선택하셔서 맞는 걸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성별,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생년월일을 적게끔 이제 했고요. 어르신 조남을 이제 여기다 적겠죠. 뭐 김땡땡 어르신 통합편철 서류 목록 해서 이 부분을 이 목록을 제일 위에다 두는 겁니다. 제일 위에다 두고 그리고 순서대로 그 밑으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끼워 나가면 되겠죠. 넣어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바구니가 일정 부분 편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 외에 그 다른 정보들 뭐 여기다 주민번호까지 넣을까
또 장기요양 인정 번호까지 넣을까 하다가 그런 부분은 뭐 밑에 이 내부적으로 이 안에 서류들에서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굳이 뭐 그런 정보까지는 기재하지 않는 걸로 했고요. 중요한 거는 입소 일시와 퇴소 일시는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소 일시와 퇴소 일시는 적게끔 이제 해놨다라는 거고요. 서류 목차들을 보면은 이제 입소 시에 그 처음에는 표준 약관을 먼저 제일 위에다 두겠죠. 그리고 표준 약관 그 뒤로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과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사본을 첨부를 합니다. 이제 요 표준 약관도 저희가 하나씩 서류들을 이제 잡아 나갈 텐데 실제적인 내용들만 좀 넣고 나머지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서식의 포맷도 조금 더 체계적이면서 보기 좋게끔 그렇게 이제 심플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은 저희가 추후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서식을 관리해 나가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통합편차 서류 목록을 보는 거니까 표준약관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서 4본 그리고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4본을 뒤에다 첨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입소 이용 의뢰서를 그 다음에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감염병 검사 결과서도 같이 밑에다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한 내용들은 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욕구 사정 기록지를 먼저 넣고 그리고 평가 관찰 기록 내용도 이제 넣습니다. 순서는 낙상평가, 집중배설, 욕창, 인지기능, 일상생활 동작, 우울증 검사로 밑에다 첨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 내용을 평가를 하게 되면은 급여 제공 계획을 하는 거니까 급여 제공 계획서를 이 다음에다가 첨부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니까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가 이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욕급여 제공 기록지가 이 다음에 들어가겠죠. 특히 급여 제공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공단에서 그 롱텀 케어에서 전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한 부분을 여기다도 하나 넣어두고 그리고 별도로 요양보호사실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또는 간호조무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이제 비치를 해놔야 되겠죠. 비치해놓고 이제 한 번은 또 여기다 보관을 하고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도 이 밑으로 이제 쭉 첨부를 하시는데, 자, 역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순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제 정순을 좋아해요. 그래서 순서를 오래된 것부터 위로 해놓고 밑으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쭉쭉쭉쭉 넣어가는 것이 이력을 확인하는데 더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목욕급여 제공 기록지 넣고 상담 기록지 넣고 그리고 배설 상태 관리 및 기저귀 교체 대상 넣고 이제 체위 변경 기록지 넣고 기능 회복 훈련 기록지 넣고 식사 상태 기록지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덱스 간지 있죠. 그 간지를 잘 표기를 해서 아예 어르신 한 분당 요 20개에 해당하는 인덱스 간지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출력은 다 해야 되는 내용이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자에 대해서 욕창이 있으신 그 위험이 있으신 분들 욕창 발생 여부 관찰 기록지, 그 밑으로는 욕창 변화 관리 기록지, 또 그 밑으로는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와 신체 제재 경관 기록지다. 이건 이제 해당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서를 여기다 이제 첨부를 시키면 되겠고, 더불어서 이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도 따로 보관하시기보다는 청구 후에 보호자분들께 그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와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를 이제 보내드리잖아요. 그 보내드리고 나서 바로 복사본에 대해서 여기다가 같이 첨부를 해두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이제 파일로 관리를 하는 거죠. 파일로 전체적인 내용은 관리를 하고 출력물만 출력해서 여기에다 통합편찬에다 같이 넣어주시면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간호자료를 넣는 건데, 간호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입소자 건강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 또 건강관리기록부, 수급자 투약기록지, 건강관리기록지를 월별로 해서 이제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 자, 그런데 이제 입소자 건강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소 시에 이제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소 시에 작성을 하고 나서 과연 얼마 후에 이제 다시 작성을 할 것인가라는 건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기로는 분기별로 추천을 드립니다. 6개월은 시간이 너무 좀 짧은 것 같고, 분기별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어르신에 대한 건강을 더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기간이 짧은 만큼 더 어르신의 그 건강 상태를 더 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저는 이제 분기별로 추천을 드리는데, 반기별로 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기별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내용이 되겠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자꾸 반기별 할 걸 분기별로 하시면 좋겠고, 뭐 1년에 한 번 할 거를 분기별로 하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시는 말씀들이 종사자가 부족해서 못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은 인력을 더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법적으로 인력이 안 돼 있으니까 더 보강을 못한다. 이런 라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조금 더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설이 운영되게끔 체계를 잡아 나가는 것이, 또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또는 운영 방식을 자꾸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소 시에는 연계 기록지를 작성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20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이제 22가지예요. 22가지에 해당하는 어르신 그 통합 편철 서류 목록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다 월별로, 또 일별로 정리해야 될 것들은 다 정리를 해서 어르신 그 서류들이 체계를 딱 갖춰놓고 업무를 관리하실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하나면은 모든 서류가, 어르신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다 정리를 해서 망라를 해 놓은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따라서 어르신 서류를, 개별 서류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또는 채팅으로 또는 연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